오늘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시그니처의 모든 버튼들을 눌러보고 기능들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운전석 도어에 있는 버튼을 보실게요. 다들 아실만한 것들이기 때문에 간결하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쪽 3개의 버튼은 사이드미러에 관련된 버튼이죠. 맨 앞에는 사이드미러를 좌우 상하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좌우 상하. 바로 뒤에 있는 작은 레버는 사이드미러 좌측 우측 어느 쪽 사이드미러를 조절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옆에는 사이드미러를 접었다 펴는 버튼입니다. 한번 누르면 접히고 다시 또 한번 누르면 펴집니다. 주차를 하시고 내리시기 전에 미러를 수동으로 접으면 다음에 타실 때 자동으로 펴지지 않아요. 사이드미러를 접어야 할 만큼 기둥에 바짝 붙여서 그렇게 주차하는 경우 있잖아요. 나중에 탈 때 자동으로 펴지면 사이드미러가 그그극 하면서 기둥에 닿는 그런 불상사를 막아주는 기능이죠. 그리고 그 밑에는 도어락, 잠금, 해제 버튼이 있고요. 자, 밑에는 창문을 열고 닫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시그니처 모델이라서 1열, 2열 모두 세이프티 팝업 윈도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꾹 누르면 자동으로 열리고 꾹 올리면 자동으로 닫힙니다. 가장 뒤쪽에는 윈도우 락 버튼이에요. 이 버튼을 누르면 2열 윈도우를 열 수가 없어요. 운전석에서만 제어가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창문을 열고 닫으면서 장난을 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눌러 놓으시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동승석과 2열 도어도 후딱 보고 지나가죠. 동승석입니다. 윈도우 버튼은 넘어가고요. 동승석에도 운전자를 보조해 줄 수 있는 락 버튼과 해제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2열에는 도어레스 이상에서 적용되는 열선이 있습니다.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1열 전동 시트와 워크인 디바이스 그리고 운전석 메모리 시트까지 볼게요. 운전석 전동 조절 레버는 좌측에 위치해 있고요. 앞, 뒤, 허벅지 받침대, 우선 높이, 등받이 각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지지대가 있죠. 왼쪽으로 누르면 허리 지지대가 부풀어 오릅니다. 보여드릴게요. 눈으로는 티가 나는데 화면으로는 잘 티가 안 나네요. 이 레버들을 사용해서 원하는 각도를 만들고 나면 여기 1번과 2번 메모리 기능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길게 누르면 저장이 되고 가볍게 누르면 저장된 포지션을 불러옵니다. 눌러볼게요. (1번은) 운전 자세, 2번은 릴렉싱 자세,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네, 스포티지에는 릴렉싱 컴포트 시트가 없습니다. 노블리스 이상에서 적용되는 동승석 파워 시트입니다. 허리 럼버 서포트 기능은 없고요. 높이, 앞쪽 허벅지, 그리고 등받이 각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전석에서 바로 억세스가 가능한 운전석 이지 억세스 버튼입니다. 운전자의 손이 닿기 쉬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아주 편합니다. 핸들 좌측에 보시면 총 5개의 버튼이 있죠. 전조등 조사각 다이얼, 미끄럼 방지, 차 자세 제어 기능 오프 버튼, 트렁크 버튼, 12V 배터리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일단 전조등은 0으로 했을 때 가장 높고요. 1, 2, 3으로 했을 때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0이나 1로 해두시다가 뒤에 승객이 많이 타거나 짐이 많아지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차가 뒤가 눌리면서 앞에 들릴 거잖아요. 그때는 이 레버를 2나 3으로 해서 마주오는 차량의 시야에 방해가 안 되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차 자세 제어 버튼은 차가 급격한 코너 등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끄는 겁니다. 잘 들으셨죠? 끄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클러스터에서 구동력 제어 기능이 해제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평소 운전 환경에서는 사실 끌 일이 없어요. 이건 꼭 켜두시길 바래요. 아마 본인이 코너링 엄청 잘한다고 생각하고 막 아슬아슬하게 코너를 돌고 막 그랬을 때 나 진짜 운전 잘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그 매 순간순간이 이 차 자세 제어의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은 이 트렁크 버튼입니다.
트렁크 버튼은 홀드, 길게 누르면 트렁크가 열리고 닫힙니다. 자, 볼게요. 자, 길게 누르면 열리고, 다시 길게 누르면 닫힙니다. 이게 안전을 위해서 누르고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손을 떼면 바로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12V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게 배터리가 방전되면 보험을 부르거나 다른 차량을 이용해서 점프를 할 필요 없이 이 버튼을 누르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만, 배터리 수명을 위해 가급적 방전되지 않도록 잘 운행하셔야겠죠. EPB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있네요. 앞으로 밀면 해제되고 몸쪽으로 당기면 체결이 됩니다. 이제 스티어링 휠과 양쪽 레버를 볼까요? 하이브리드 전트림 적용되어 있는 수동식 틸트 앤 텔레스코픽입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레버를 내리시고 밀고 내리고 올리고 당기고 다 조정이 되시면 레버를 다시 제자리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옆에 패드 시프트가 있죠. 왼쪽은 다운 시프트, 오른쪽은 업 시프트입니다. 그리고 길게 눌러주면 다시 뒤로 바뀌죠. 왼쪽 레버를 보실게요. 스타일을 넣지 않은 옵션이라 안개등 버튼이 없죠. 우선 레버를 오프로 놓으시면 모두 꺼집니다. 단 주행 중일 때는 DRL은 항상 켜져 있습니다. 뒤로 놓으면 DRL이 켜집니다. 그리고 일단 오토를 지나서 미등에 놓으면 앞에 DRL과 뒤쪽 포지셔닝 램프가 켜집니다. 한 칸 더 올리면 하향등이 켜지고요. 이 화살표가 오토가 아닌 상태에서 레버를 내리면 상향등이 켜지고 몸쪽으로 당기면 상향등이 꺼집니다. 근데 이 레버를 오토에 놓게 되면 상향등도 앞에 마주오는 차의 광량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꺼졌다가 사라지면 다시 켜지는 오토 하이빔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라이트는 그냥 평소에 오토로 하고 다니시는 게 편해요. 방향지 시동 보여드릴게요. 레버를 아래로 내리면 좌측, 위로 올리면 우측. 레버를 아래로 살짝만 내렸다 놓으면 일정 횟수 동안 꽂았다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아래로 내리면 좌측, 위로 올리면 우측. 다음 오른쪽 레버를 보실게요. 오른쪽 레버를 돌리면 리어 와이퍼가 로우, 느린 속도, 하이, 빠른 속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와이퍼를 위로 올리면 한번 움직입니다. 보세요. 딱딱. 그리고 레버를 몸쪽으로 당기면 워셔액이 분사되면서 와이퍼가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저 세차한 지 며칠 안 됐어요. 넘어가 주세요. 지금 이 상태가 오프 상태인데 한 칸만 내리면 오토 모드가 됩니다. 앞 유리에 레인 센서가 있어서 떨어지는 빗방울의 양에 따라 자동으로 와이퍼 온오프와 속도를 제어해 줍니다. 한 칸 더 내리면 와이퍼 느리게 수동, 더 내리면 빠르게 수동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오토로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레버가 하나 있죠. 이 레버는 오토 상태에서 와이퍼의 속도를 느리게 할 것이냐 빠르게 할 것이냐 이걸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잡으면 여기 물방울 양 보이시죠? 아래로 내리면 약하게, 강하게 오토,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더 강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핸들 버튼입니다. 핸들 왼쪽 보실게요. 왼쪽에 보시면 위쪽에 뭔가 와이파이를 내뿜고 있는 사람 얼굴 같은 버튼이 보이시죠? 이 버튼을 눌러서 음성으로 여러 가지를 시행하실 수 있습니다. 롯데월드 몇 번째 항목을 선택할까요? 1번.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그래. 안내를 시작할게요. 이렇게 내비게이션 검색도 되고요. 동승석 창문 열어줘. 조수석 창문을 열게요. 옆에 모드 버튼과 별표는 즐겨찾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하는 메뉴를 지정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개가 지정할 수 있는 메뉴가 다르고요. 길게 눌러서 원하는 메뉴를 선택을 하시고, 자, 다시 모드 버튼을 한번 눌러보면 재생 가능한 미디어가 없습니다 라고 나오죠. 네, 미디어가 없기 때문이에요. 별표도 마찬가지예요.
별표를 길게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어요. 뭐 맵, 재탄색, 홈, 음성 메모, 프라이버시 모드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거든요. 이 메뉴들 중에서 본인이 즐겨찾기로 지정하고 싶은 메뉴를 선택을 하시고 홈으로 간 상태에서 별표 그러면 바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수화기 버튼은 전화를 걸고 받는 버튼이죠. 예전에는 걸고 종료하는 버튼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통합이 되어서 이 버튼으로 받고 걸었다가 종료할 때는 다시 이 버튼을 누르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레버들은 얘는 그 미디어 볼륨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뮤트했다가 얘는 채널이나 다음 곡, 이전 곡으로 이동하는 레버입니다. 핸드의 오른쪽 버튼 보실게요. 계기판 메뉴 버튼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차선 중앙 유지 보조, 그리고 차간거리 설정 버튼입니다. 먼저 계기판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클러스터에 여러 가지 메뉴를 보실 수 있어요. 뭐 연비, 그다음에 이건 내비거든요. 내비, 타이어 공기압 장치, 그다음에 이거는 차간거리나 차량 주변 위험 요소를 알려주는 그림이고요. 각 메뉴마다 아래 레버를 조절을 하면 각 메뉴 안에서도 작은 메뉴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옆에 보시면 동그란 점이 있죠. 레버를 위아래로 눌러보시면 이렇게 메뉴가 이동이 됩니다. 옆에 크루즈 컨트롤 버튼은 짧게 누르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길게 누르면 속도 리미트입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주행 중에만 작동하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고요. 자, 길게 눌렀을 때 클러스터 위쪽에 리미트 30이라고 써 있죠. 그러면 엑셀을 아무리 깊게 밟아도 30km밖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버를 한번 누르면 일시정지, 한번 누르면 활성화. 주행 중에 기능을 사용하는 중에도 이게 일시정지를 했다가 다시 시작했다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 세 버튼이 반자율 주행에 관련된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길게 누르면 차선 이탈 방지 보조가 켜지고요. 짧게 누르면 차선 중앙 유지 보조가 켜집니다. 차간거리 설정, 차간거리 설정은 아마 지금 안 될 거예요. 세 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멀게, 중간, 짧게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포테인먼트 공조 전환 조작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사이에 화살표 같은 모양이랑 바람개비 같은 모양이 있잖아요. 이 박스가 인포테인먼트랑 공조기를 전환하는 버튼이거든요. 이 네모 박스를 편하게 누르시면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패널만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양쪽에 다이얼도 전환이 돼요. 공조기 상태일 때는 온도를 조절하고 전원을 끄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상태일 때는 미디어를 켜거나 미디어 볼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조기 상태일 때는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 눌리는 건 없어요. 인포테인먼트일 때는 미디어 파일을 선택하거나 라디오 채널을 선택하는 그런 볼륨이 되겠습니다. 공조를 빠르게 훑어보면 왼쪽부터 앞유리 성해 제거, 뒷유리 열선, 여기에는 사이드미러 열선도 포함이 됩니다. 이거는 오토 에어컨을 3단계로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1단계로 놓으면 가장 약한 오토 에어컨, 2단계, 3단계. 3단계는 가장 강렬한 에어컨입니다. 근데 지금 저는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칸으로 해놓고 바람도 1로 해놓고 있습니다. 끄면 생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 자동 에어컨 버튼이랑 온도 조절 버튼을 제외하고 다른 걸 만지면 오토가 꺼집니다. 바람 세기를 내가 임의로 바꾼다든지 꺼졌죠. 바람 방향을 바꾼다든지. 이건 다른 차에 있어서 마찬가지죠. 내기와 외기 모드로 전환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내기로 표시되어 있죠. 켜지면 내기가 되는 겁니다. 꺼지면 외기 순환 모드이고요. 설정 온도 표시, 다이얼을 돌려서 20도, 18도, 19도, 20도 이렇게 맞출 수 있고요.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네요. 이 버튼은 최대 8단계까지. 지금 엄청 소리 세게 들어가죠? 맞출게요. 7, 5, 4, 3, 2, 1. 소리가 상당히 크네요. 다리 쪽과 지금 다리 쪽으로 되어 있는데 다리 쪽과 성해 제거, 몸 쪽만, 다리와 몸 쪽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버튼, 그 다음에 에어컨을 켜고 끌 수 있는 버튼. 지금은 이걸 끄면 송풍 모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핵심 중에 하나인 싱크 버튼. 이 싱크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운전석에서
전석의 온도와 세기를 통일해서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동승자가 너무 추워 그러면 알았어 줄일게가 아니라 야 그럼 네가 알아서 해. 바로 돌리기만 하면 싱크가 꺼집니다. 뭐 굳이 싱크 버튼을 끄고 돌릴 필요 없이 동승석 쪽에서 조작을 하면 바로 꺼집니다. 싱크 버튼을 다시 누르면 운전석 기준으로 온도가 맞춰지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드라이버 올리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는 하이브리드에만 있는 버튼인데 이 버튼을 누르면 에어컨 바람이 여기 운전석 좌측 이렇게만 에어컨이 나옵니다. 딱 운전석 중심으로 바람을 나오게 해서 전기를 아끼는 거죠. 그래야 연비가 좋아지니까. 그래서 하이브리드에만 있는 버튼이에요. 그리고 공조기 마지막은 공기청정기. 이 공기청정기 버튼을 누르면 공기청정이 시작됩니다. 보이시죠? 화면에 공기청정 모드가 실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차량 설정에서 설정을 해놓으면 공기가 안 좋을 때 알아서 청정을 합니다. 지금 대기질이 좋지 않아서 공기청정 모드를 실행합니다 라고 나오면서 공기청정을 시도합니다. 이때 창문을 열고 있어도 지금 공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창문 닫을게 하고 창문을 닫고요. 이제 공기가 상쾌해졌으니까 창문 열어줄게 하고 원래 열려있던 만큼 열어줍니다. 이제 인포테인먼트 메뉴를 볼게요.